이전 리뷰에서 동재의 죽음을 언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살아있을 것이라는 반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시즌1과 시즌2의 6화를 비교해본다면 비크나이트의 USB를 절대 보지 말라면서 보게 만드는 아몰랑 사건과 봉투 하나 안 봤다며. 창크나이트의 검사장이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진과 시목의 대화를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숲2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 대사 위주의 설명인데요, 설명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대사를 통해 이번 사건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 직후엔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에서 일제히 단속을 벌여서 총 37명이 입건됐습니다. 마약 공급책을 체포했습니다. 이후로 그 공급책의 제보로 회사원, 학원선생 등등의 마약 사범이 구속됐죠. 자, 여기서 겹치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음주와 마약. 음주는 아직 사건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법사위 위원장까지 올라간 의원이 큰 위협을 느낄 거리가 될까? 라는 대사처럼 앞으로 밝혀질 박광수 사망 사건에서 이야기가 풀어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음주에 자식의 불법 채용 청탁, 마약까지 묻으려고 했다는 것인데 검경 모두가 알게 되었으며 대의를 위해 이것을 묻어두고 있다는 것이고, 지켜봤던 시목과 여진은 이런 대화를 나누죠. 해안 출입 통제선이 사라진 걸 봤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곤 그냥 지나쳤어요. 두철을 안 취하고. 최빛의 모습처럼 검찰과 경찰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을 테니까요. 너 무슨 빽 있냐? 있으면 말해. 서로 뭘 밟지 말아야 되는지는 알아야지. 김사연의 이런 이야기나 최빛의 말이 너무 쉽게 나오듯이 말이죠. 과거 안개의 의미를 1화 리뷰에서 한치 앞을 모르는 현 상황을 뜻하는 메타포가 깔린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침묵하지 않는다면 답을 찾게 될 겁니다 라는 시목과 안개는 막을 수 없지만 진실은 밝혀야죠 라며 이야기하는 여진이, 통영 바닷가 사건을 통해 어긋난 것들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돌려하는 것이며, 검사님이나 나는 해안선을 지켜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 또한 맞서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사과를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내 자리 아직 있습니다. 이제 각성할 두 사람의 모습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왜 이 세 가지 사건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하며 관찰자로 제2, 제3의 시선이었던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의미가 부여된 것이겠죠. 자, 이제 예고에서 나오는 서부지검 출신 원철의 호출, 동재의 행방과 모든 연결고리의 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런 식으로 썼다간 곤란해질 수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의 또 다른 문제아로 낙인 찍힌 서부지검 출신 강원철 지검장. 원철 지검장의 호출에는 몇 가지 이유가 보이는데요. 시목이 류시영 검사에게 남이온 비리 사건에 대해 물었으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죠. 또한 강원철 지검장의 호출에는 하나 더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한조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떡밥을 던져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당주의던 강원철, 시즌1의 행보처럼 다른 사건에는 적당주의이지만 한조 사건에는 시목의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이며 경고와 함께 또 하나의 도움을 주는 인물이 되겠죠. 동재의 실종에 발견된 소량의 피, 현직 검사가 사라져버린 일이 생겼는데요. 아마 세곡 지구대 사건 또는 박광수 변호사의 사건일 것 같은데요. 납치가 되었다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동재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동재의 아내의 태도입니다. 검사 부인이라 강심장인가? 납치나 죽음이 아닌 와이프가 어느 정도 동재의 행적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동재가 보낸 두 건의 메시지 중 하나는 동재가 시목에게 보냈던 이 메시지죠. 저도 처음 6화를 볼 때는 우태아에게 이야기해달라는 것, 혹은 대검의 연구반을 채운다는 이야기를 윗분에게 이야기해준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시목이 이야기해줄 거란 생각보단 누군가 동재에게 연락했고 그 문자를 받고 고맙다고 한 것일 텐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현재에게 보내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가 더 있었네. 이 말을 듣고 쎄한 느낌이 들어 계속해서 돌려봤었는데요. 처음 봤을 때 이현재가 말하는 하나는 하나의 사건 혹은 하나의 비밀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회장 승계권 다툼 중 약점이 될 수 있는 박광수 사건을 동재가 너무 깊게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점에 함께 발을 담그고 있을 우태아와 최빛, 강원철 지검장이 시목을 부른 이유 중 하나 또한
박광수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그럼 박광수 사망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다면 강력한 용의자이지만 힘이 부족한 연재보단 이성재와 이윤범 쪽으로 기우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현재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며 박광수 변호사님 술을 하시던데요. 비서의 이런 말과 이런 모습을 보고 비서가 대신 해준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티나게 드론으로 촬영하는 것을 가정부가 알고 있는 이 상황에 이성재와 이윤범 측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움직임이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피셜은 이렇습니다. 채용 비리와 마약 사건, 박광수 사건, 세곡 지구대 자살 사건의 연결점. 최종 보스라고 하기엔 이현재의 파워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한조그룹과 검경의 밀착 관계는 오랜 기간 지속됐었으며 이윤범이 사건에 휘말렸을 때 과거 이성재 또한 검거될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렇다면 이성재의 연결점은 통영 사건의 류시영 검사, 세곡 지구대 사건, 박광수 사건, 채용 비리와 마약, 거기다 자신의 아버지 이윤범의 병에 대한 상황 또한 하나의 연결 지점이 된다는 것이겠죠. 이번에는 동재의 납치는 자작극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는데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동재가 살아있을 것 같으냐? 일단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방금 전 말했던 최종 보스 이윤재, 이윤범을 잡기 위한 하나의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태화와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따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현재가 동재에게 하나 던져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때까지 보였던 사건들과 상황들을 봤을 때 심옥의 큰 흐름을 쫓아 중요한 정보 혹은 인물들을 물어다 줬었죠. 거기에 정민아가 추가되면서 함께 호흡을 맞춰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심옥이 관사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동거인이 바로 동재라고 생각을 하며 이 대사 때문에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종자 통화 목록에 번호가 저 황건선일 것 같다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가 더 있었네. 하는 짓이 딱 재벌이네. 한조그룹을 빼앗기지 않을 또 하나의 사건 혹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7화 텍스트 예고편을 본다면 동재의 실종을 통해 자신이 얻지 못할 정보들을 얻기 위해 용의자 탐문을 위해 향한 곳은 경찰서. 그래서 수사과를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내 자리 아직 있습니다. 즉 아직 내 자리가 있다라는 이 대사가 자작극이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들게 해준 대사였습니다. 재미있었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려요.